네, 저는 학교협원에서 관세율표랑 그 다음에 환급분해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2012년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네, 올해 그 관세율표부터 보면은 이제 2차 시험에서 50점짜리 문제는 이제 4부 쪽에 나왔습니다. 그 4부에서 일반적으로 그 주구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통칭에서는 소매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 쓰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10점짜리 문제에서 뭐 수동소자를 고르는 문제, 요게 좀 애매했고, 96류 주구정들 잘 안 보는 파트거든요. 요거에 대해 제외교정도 묻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나왔는데 귀퉁에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주구정이랑 호해용어, 통칙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 학생들 물어보니까 거의 다 정확하게 쓰고 또 점수가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표는 일반적으로 점수가 좀 후하게 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급분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요건, 그 다음에 수출 등에 대한 이행 요건, 환급 신청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은 제대로 쓰면은 거의 한 4장 분량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수출용 원재료 하더라도 이제 생그대라고 아까 땄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 등 같은 경우에도 여러져 있죠. 보면 수출 등에 제공되더라도 무상 수출 같은 경우는 기재우량으로 특혜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급 이행 요건 같은 경우 예외가 있죠. 환급 신청은 이제 수출 신고 수료부터 2년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플랜트 수출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잘 서술했으면은 점수가 상당히 좋았고, 이 학교에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쓴 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년 거의 8년 동안 모의고사를 진행했는데, 보시면 이제 범위를 저희는 정해놓고 합니다. 네, 가장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면은 이제 관사 시험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1순위 90% 이상 나올 확률에 대해서 문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많이 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이 지날수록 이제 좀 올해 시험처럼 약간 좀 격가지에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도 그 기본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점수들, 해설서 내용들을 어떻게 요약해가지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쓸 거고, 그다음에 이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약간 좀 법 내용들을 제가 붙여서 많이 썼고, 그다음에 해설을 달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량에 대해서 좀 핵심을 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은 어떠한 게 추격을 해가지고 서술할 것이다. 그다음에 목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분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관세사 시험 중에서도 이제 관세율표가 분량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죠. 근데 이해랑 암기를 구분하지 마세요. 그 기본 시간 올해 진행했을 때도 그 주구정이랑 호해 용어만 거의 2달 동안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해 용어뿐만 아니라 주구정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걸 두 개를 이제 썰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암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라도 계속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이미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는 것들을 이제 분리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제 계속 외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번 정도 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시험장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안 써지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규정이 3줄이다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 가면은 2줄밖에 안 써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핵심어들이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차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하고, 만약에 시험지에서 범용성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15부 주의만 쓰는 게 아니라 범용성 부분에 대한 분류 원칙, 그 다음에 관련된 주규정, 그 다음에 범용성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호해 용어, 최소한 그 정도 써야지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해랑 암기를 분리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라 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제 공부라는 게 스타일인데, 저는 이게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규정이 있으면은 그걸 하나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 문장별로 군데군데 앞 글자까지 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다 해놓고 있죠. 실수를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잖아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확 하고 끝낸다는 생각 가지시고, 제가 항상 요구를 드리는 기본, 그 다음에 기본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실제 시험 때 또 떨어지면 또 1년이니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장치를 두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합격하셔가지고 나중에 필드에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